반출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유산은 19만 점이 넘지만 환수된 문화유산은 만여 점에 불과합니다. 환수해야 할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 역병에 맞서다를 주제로 테마전을 열었습니다. 전란 역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구원해준다고 믿었던 석조 약사 열애불도 전시됐습니다. 동국 역경원장 해거 스님이 취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해거 스님은 종단의 대표 역경사업단을 발전시켜 불교 고전 대중화와 번역 담당 인재불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대의 원로 선지식 고우 스님의 참선 법문집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이 출간됐습니다. 고우 스님의 20년 법문을 읽기 쉽게 정리해 화두 참선 교과서로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과 관련된 경제용어 베지노믹스도 탄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본 채식문화 연속기획보도 5번째, 다양해진 채식문화와 의미를 짚어봅니다. 네팔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네팔인들을 돕기 위한 한국 불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5년에 걸쳐 약 23억 원이 투입돼 13곳의 재건 복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해외로 반출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유산은 19만 점이 넘는데요. 하지만 환수된 문화유산은 만여 점에 불과합니다. 환수된 문화유산과 환수해야 할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백제의 미소불로 불리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7세기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최고 걸작입니다.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됐지만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고대 천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완전한 환수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돌아와 소유권이 없는 문화유산 등을 함께 전시하여 문화유산 환수의 회복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 등이 돌아와야 할 문화유산을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사진전에는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 저상과 개성 흥천사 고려불화, 혼천도, 고려사리암 등 환수해야 할 국보급 문화유산이 선보입니다. 더불어 남북 공조로 환수한 북관 대첩비와 귀국했지만 귀향하지 못한 지광국사탑, 미완에 반한 외규장각 의궤 등 환수된 문화유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이 반출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환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작업을 새로운 시대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의해 명백해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조 속에서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수많은 전란과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19만 점이 넘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반출되거나 도난당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문화유산은 고작 만여 점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많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뜻들이 함께 모여서 당연히 우리 것이 할 문화재가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물반입에서 가져간 물건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데 이 문화재를 찾는데 이제 국가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할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민족의 얼을 찾는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건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국가적 전염병이 있었고 선조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 역병에 맞서다를 주제로 테마전을 열었습니다. 전란과 역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구원해준다고 여겼던 석조 약사 열애불도 전시됐는데요.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왼손에는 약합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설법인을 하고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약사 열애불. 역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재앙을 소멸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약사열애의 명호를 외고 발언하면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는 약사 신앙이 민간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마련한 테마 전시 조선 역병에 맞서다에도 당시 많은 대중이 의지했던 석조 약사불 좌상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맞아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염병의 공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조명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야 될까, 이런 걸 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든 전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역병을 겪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역병 때문에 어떻게 고민하고 또 이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또는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게 하는 전시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행병이었던 두창은 초상화에서도 흉터가 자주 묘사될 만큼 흔하면서도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조정은 이런 전염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17세기 유행했던 티푸스성 전염병인 온역과 18세기 홍역 등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한 대응을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술의 대명사인 허준이 편찬한 신찬 벽온방과 동의보감 등의 의서와 함께 전염병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한 긴급 구호 명령인 자율 전칙 등도 전시돼 전염병 사태에 맞서 약자 보호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던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석조 약사부를 통해 전염병의 공포를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적 지식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근대 시대에 역병을 마귀로 인식하고 부처님의 힘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민간의 원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약사열애 같은 경우는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부처로 알려져 왔고요. 그런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수륙제와 같은 불교 행사를 통해서 역병이라던가 전란에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의식들이 불교 신앙에서 민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었고요. 과거의 역병과 극복 과정을 전시해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선조의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조선 역병에 맞서다 테마전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중근세관 조선 2실에서 다음 달 21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동국역경원장 해거 스님이 취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해거 스님은 종단의 대표 역경사업단을 보다 발전시켜 불교 고전 대중화와 번역 담당 인재불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1964년 동국대 부설기관으로 설립돼 고려대장경 영인봉과 한글대장경 완간, 온라인 통합대장경 서비스 등 부처님 가르침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6대 동국역경원장에 임명된 해거 스님이 어제 동국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해거 스님은 1961년 월정사에서 법룡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고 탄허 스님 문화에서 본격적인 한문경전 번역을 수학했습니다. 이어 1988년 개헌한 금강선언을 구심점으로 화엄경과 법화경, 유마경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경전 강의를 이어가며 효율적인 전법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해거 스님은 동국 역경 원장 소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그간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종단과 불교학술원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역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단에서도 동국대학교 역경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종단의 제안도 꼭 받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해거 스님은 불교 고전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한문경전과 개송 등의 직역을 넘어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쉬운 뜻풀이를 첨가해 부처님 가르침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 단체의 주요 성과인 온라인 통합대장경에 대해서는 일부 누락과 잘못된 번역은 바로잡고 전국 사찰의 고문원들을 발굴해 한국불교 전서 발간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고전을 번역을 해야 되고 다루는 데는 동국대학교로 가면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고전의 번안 번역을 담당할 전문 인재 양성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해거 스님의 고견입니다. 이에 60년이 넘는 수행과 경전 번역을 바탕으로 기관의 역경사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불교 문화와 국학 연구에 으뜸 가는 단체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역경은 그러면 고전 번역이 바탕이잖아요. 번역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크게 일을 해오셨지만은 한 단계 더 향상하는 과정을 나는 거치게 하고 싶어요. 종단의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출발해 한글 경전 보급과 기록 유산의 전산화에 매진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해거 스님의 원력이 더해져 한국 불교와 종립학교의 위상이 동반 상승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우리 시대 원로 선지식 고우 스님의 참선 법문집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이 출간됐습니다. 박희승 불교 인재개발원 이사가 고우 스님의 20년 법문을 읽기 쉽게 정리해 화두참선 교과서로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문경 금봉암에서 주석하고 있는 고우 스님 곁에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온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가 스님의 20년 법문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저자는 권력과 재산 등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에서 벗어나 마음속 중도를 깨쳐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으로 고우 스님의 법문을 소개했습니다. 고우 스님께서 늘 법문하실 때 저에게 영원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권력이나 지위나 재산에서 얻는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인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조건에 따라 변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중도를 깨치면 영원한 행복. 고우 스님께서는 세상 지금 이 시대 대중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깨달음이나 해탈보다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책은 20년간 고우 스님이 중도 연기를 주제로 설한 법문을 부처님 탄생과 출가, 깨달음 등 35개 목차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중도와 화두참선을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고 본래 완전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라고 또 내가 못나고 어리석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그 착각을 깨어서 본래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게 이제 화두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중도와 화두선이 인류에게 주는 좋은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고우 스님 법문을 통해 화두 참선, 간화선은 중도를 화두로 체득하고 깨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화두 참선을 잘하려면 불교의 근본인 중도에 대해 바른 안목, 정견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고우 스님은 부처님과 역대 선사들의 깨달음이 결국 중도 연기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5분이라도 화두 참선을 실천하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부친상을 당한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숙환으로 고생하신 부친께서 별세해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모르겠다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의 부친 주구원옹은 지난 9일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발인은 오늘, 장지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음남리 선영입니다. 부산 불교교육대학 출신 스님들의 사회봉사 모임인 화엄승가회가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화엄승가회는 지난 8일 부산 연등축제가 열리는 송상현 광장에서 회장 자인스님, 수석부회장 자관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스님과 회원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화엄승가회는 감사패와 대학생 포교 활동을 한 학생 5명에게 모범 신행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장애인 포교단체에 100만 원, 부산불교교육대학에 300만 원, 대동대와 동아대 등 6개 학교 불교 동아리에 각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자인스님은 화엄승가회가 5주년 창립법회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인재불사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채식에 관련된 경제 용어 베지노믹스도 탄생했습니다. 많은 기업을 비롯한 식품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채식 기획보도 공생의 가치 채식, 5번째, 다양해진 채식 문화와 의미를 짚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 대전망에서 2019년을 비건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소수 중의 소수였던 채식주의가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처럼 현재 채식주의로 대변되는 비거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 채식인 연맹에 따르면 인도를 제외한 2017년 세계 채식 인구는 1억 8천만 명, 그 중에서 완전 채식인을 뜻하는 비건은 5,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대규모 채식 박람회인 비건 페스타 등이 열리면서 채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건 산업의 활성화와 비건 라이프 스타일의 대중화를 목표로 오는 7월 열리는 비건 페스타는 20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주최 측은 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한 소비 트렌드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에서 대자연의 이제 공감이라든가 공생이라든가 공유하는 소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세상을 위한 소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비건이 추구하는 생명 존중, 환경 보호,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이념과 맞닿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비거니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채소와 경제를 합성한 신조어 베지노믹스도 탄생했습니다. 베지노믹스는 점차 커지고 있는 채식 시장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채식 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입해 보급하고 편의점 업계는 다양한 비건 간편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채식 유튜버들이 활발하게 채식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으며 채식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을 손쉽게 찾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됐습니다. 채식 식당을 리뷰를 한다든지 채식 음식이 만들어진다든지 채식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영상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본인이 만든 음식을 게시를 하거나 본인이 채식과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채식과 연관이 있는 다른 이념과 사상에 대한 것들이 또 채식과 같이 융합돼서 올라오는 콘텐츠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제 대중의 시선은 사찰 음식으로 향합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은 비건이 추구하는 생명 존중 이념과 비슷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된 사찰 음식의 조리법과 식단은 영양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불교적 자비관이 비건의 생명 존중 이념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건의 경우 완전 채식을 위한 재료와 영양 섭취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완성된 사찰 음식의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 영양 있는 식단 등에 대한 연구와 공유를 통해 비건과 불교계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015년 4월 네팔 전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네팔인들을 돕기 위한 한국 불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5년에 걸쳐 약 23억 원이 투입돼 13곳의 재건복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네팔 대지진 재건복구 사업을 5년 동안 진행한 결과 관련 시설들이 지난 4월 재건돼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해 9천여 명이 사망하고 66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긴급 구호단을 꾸려 네팔 현지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국 사찰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탄생지가 있는 네팔 복구를 위해 모금 활동에 나섰고 약 23억 원으로 초중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마을회관 등 13곳을 복구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고아원을 운영 지원하는 사원들의 복구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힌두교가 90%인 네팔에 종교를 분별하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사원 복구에 힘써준 겁니다. 그중 나규르 사원은 사원과 탑이 완전히 무너져 간이 천막에서 법회를 진행했는데 정부와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해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한국 불자들의 후원금으로 사원과 요사체, 교육공간 등을 재건해 이번 달부터 정상적인 법회와 교육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첸 사원과 삼각 사원도 복구했는데 두 사원은 지진 후 발생한 고아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에서 복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을 복원하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한 12개 시설,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사찰, 그다음에 마을 복원 그런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마헨드라 중등학교와 루브흐 중등학교에서는 네팔 청소년들이 토목, 전기, 건축 등 국가의 기간 산업들을 배울 수 있는 기술공학관도 신축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재건 복구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운영 현황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청소년들이 그 지역 사회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기술공학관이라는 거기서 전기, 건축, 토목 기술을 배워서 이제 그 도시를 개발하고 네팔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공학관을 좀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은 재건 사업 완료 일정에 맞춰 현지를 찾아 완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 수순을 밟으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중부권 최대 불교 교육도량 천안 태조산 가관사가 개산 44주년을 기념해 제11회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가관사 조실 법인스님, 천안불교연합회 회장 정일스님 등이 참석한 법회에서 주지 대원스님은 44년 전 개산 후 11년째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불자님들의 뜻이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인 스님은 태조산 가관사에서 모두가 만족하고 자손만대 이어질 수 있는 신심을 불자들의 가정에 심어달라고 법문했습니다. 가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오는 30일 봉행하고 효문화 축제를 9월 12일로 일정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도심 서면광장 한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불교연합회는 지난 9일 서면 분수대 앞에서 소속 사찰 주지스님과 불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각사 주지 법담스님의 사회로 코로나19 극복 기원 기도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감로사 회주 해총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스님, 서은숙 진구청장 등이 동참해 시민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했습니다. 진구불교연합회는 이곳에서 소속 사찰이 돌아가며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약사열의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말사인 청주 마야사가 지난 10일 개원 8주년을 기념해 주지 현진 스님의 산문집 꽃을 사랑한다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지금까지 마야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도 여러분의 원력과 신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마야사는 삶에 지친 분들과 힘든 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진 스님의 11번째 산문집 출판 기념사인회에 이어 열린 법회는 주지 스님 인사, 정정순 이장순 국회의원 당선인 축사, 마야사 룸빈이 합창단의 축가와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스님 특별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서출판 모가나무에서 출판한 현진 스님의 산문집 꽃을 사랑한다는 마야사 도량에서 직접 꽃과 나무를 돌보며 정갈한 정원을 만들며 깨우쳤던 교훈과 일상들을 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쳐 도난당하거나 유출된 문화재가 전 세계 21개국에 19만 3천여 점이 있는데요. 우리 문화재 중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인 만큼 도난당하거나 유출된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일 것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출토됐지만 일본으로 반출된 백제의 미소불로 불리는 백제 관음보살 입상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국외 소재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